네,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10명까지, 그다음에 영업시간은 12시까지 완화가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2주 뒤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말고 모두 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지가 좀 궁금한데 특히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산하 코로나 대응 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10명 12시로 완화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예, 뭐 가야 될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겨우 이제 1시간 연장에 두 사람이 더 모이게 됐기 때문에 네. 뭐 감염 확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김부겸 총리가 요번 이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를 하면서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던데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인수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예. 뭐 저희도 의견이 있으면 이제 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사는 2주 뒤에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실내 마스크 착용 말고는 모두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감염이 줄기는 하고 있지만 네.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1000명대에 뭐 거리두기를 하고 5명 이상 절대 못 모이고 했던 데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데요. 예. 지금 뭐 20만 명인데도 좀 많이 줄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2주 뒤에 모든 걸 다 풀겠다라는 것은 조금 성급하고요.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되 제 생각에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영업 시간은 해제하고 모임 인원도 해제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겨야 될 부분은 뭔데요, 그러면? 실내 마스크는 저는 마지막까지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모든 걸 다 푼 뭐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그 의학자들은 다 실내 마스크는 제발 좀 쓰자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뭐 늘 미세먼지 등등 때문에 마스크 문화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조금 그 부분은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큰 방향은 지금 현 정부의 방향하고 다르지는 않은 거네요. 인수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딱 그 최근에 그 안철수 위원장님이 하신 워딩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가 완연하다면 모든 걸 풀어 나가자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인수위의 제일 최근의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가는 방향이랑 인수위가 생각하는 방향은 같은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전문가 많은 분들이 좀 공통된 게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진단은 공통된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세가 아주 급격한 하락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급격히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걸 보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했을 때도 올라갈 때만큼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0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까지 오는데 거의 뭐 한 달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10만 명을 볼 때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20만, 30만 명이 나오는데도 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10만 명대 언저리만 가면은 뭐 그냥 다 풀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위중증 환자 관리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요, 의료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미 지금도 의료의 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감염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병원 같은 데는 아마 보고 안 된 케이스까지 합치면 의사 간호사는 간에 다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지난 2월, 3월에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요? 많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뭐 매일 보고가 뭐 레전트 몇 년차 감염, 누구 감염, 의사 감염 그래서 외래도 또 다 나눠보고 환자도 나눠보고 있죠. 결국은 똑같은 환자 숫자에 의료진이 빠지게 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중환자실을 생각하시면 의료진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초과 사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00~400명 때문에라도 장례식장이나 뭐 심지어는 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 환자 말고도 추가로 적어도 그만큼의 추가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밀하게 살펴서 중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오미크론이 끝날 때까지 정부가 좀 책임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료인들의 참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뭐 침해하도록 이야기를 해도 참 뭐 부족한 판이긴 한데요. 근데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또 새로운 변이 XE 이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참. 저희는 사실 오미크론 다음에 다음 변이가 나올 줄 알았더니 중간 과정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미크론 플러스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서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질병에서도 많이 우려한, 특히 독감에서 우려하는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1월 19일 날 영국에서 처음 발견돼서 지금 뭐 8개 나라, 특히 대만 같은 데서 발견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조만간에 발견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오미크론이 막 유행할 때 뒤따라서 스텔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미크론과 스텔스를 같이 받은 겁니다. 감염을. 그러면서 그 몸 안에서 오미크론도 번식하고 스텔스도 번식하면서 얘네들 둘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BA1이라고 부르는 오리지널 오미크론하고 BA2라고 부르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져서 BA1 플러스 BA2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그것도 좀 약간 무서운 일인데 이게 지금 키워보니까 배양을 해보니까 한 9.8% 더 빨리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더 빨리 자랄 것이고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그만큼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XE뿐만 아니라 이 XE 앞에 D하고 F가 있는데요. 영어에서. XD도 있고 XF도 있고 이거는 또 델타랑 오미크론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필연입니다. 이거는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 변이를 하니까요. 다만 우리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 오미크론 하위 변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오미크론과 다른 변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옵니다. 지금 작년에 2번 왔고요. 델타 오미크론 왔고 이번에 이제 약간 변형이 XE가 왔지만 금년 내로 하나나 2개 정도는 새로운 이름이 붙는 올 겁니다. 뒤에 뭐 파이도 있고 오메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건데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거죠. 다행히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백신도 계속 개발했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계속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 시스템만 아주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웬만한 변이가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고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터지기 전에 불이 심하게 나기 전에 껐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뭐 전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뭐 인원을 못 모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이었습니다.